오늘 코너는 저번 회에 이어서 호텔, 그리고 부동산의 큰손, 여기 돈 세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호텔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 과정에서. 근데 이것에 내가 뉴스를 잠깐 펴볼게. 여기 조선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줄줄이 폐업하는 호텔 다 알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다 폐업을 했고 매수자는 이제 큰손, 누군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 근데 이제 이거 큰손들은 보통 주택 개발 목적으로 지금 이 호텔들이 워낙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개발 목적들로 지금 사들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뭐 서초구 쉐라톤이나 뭐 용산구 이태원 크라운 호텔 이런 데로 지금 그 주택 개발을 하려고 아파트나 이런 걸 지으려고 했다고 했고, 지금 내가 이거 다음에 얘기할 해운대 그랜드 호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각이 된 상태고 여기에 되게 말이 많았어. 그래서 암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무슨 텔? 들어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지금 큰 손들이 호텔이나 이런 데 관심 갖는 거는 여기 입지에다가 하려고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그래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지금 사는 이유가 부동산 큰 손들이 부동산을 사서 뭐 개발을 하겠지. 근데 진짜 그 이유도 있지만 진짜 실제 이유는 이제 돈 세탁. 왜냐하면 부동산이 진짜 돈 세탁하는 데는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부동산은 뭐 2,500억, 3,000억, 뭐 5,000억이야 이런 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정도면 진짜 큰 손인 거지. 뭐 전 재산이 5,000억인데 5,000억 주고 살 리가 없잖아? 그럼 최소한 자기 재산이 뭐 10조 이 정도 규모면 거의 개인 중에서도 굉장히, 글쎄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의문인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자금을 가진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지금 사들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사들이는 이유는 개발 목적도 물론 있지만 돈 세탁 목적이 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돈 세탁을 하려면 일단 비즈니스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찰 거래가 불법화되진 않았거든. 이거를 현찰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뭐가 생기겠어. 이렇게 그 세금, 재무제표 이런 데 안 잡히는 돈이 충분히 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돈 세탁 그 용으로 제일 많이 쓰여. 왜냐면 여기도 현금 거래가 가능하거든. 물론 앞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제재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주고 사는 게 지금 가능하단 말이지. 이럴 경우에 돈 세탁 얼마든지 그 이면 계약이라 그러지. 이중 계약서 두 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에다가 나 이 집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고 샀어. 근데 120억을 주고 샀어. 근데 실제로는 100억만 주고 20억은 없는 돈인 거지. 서류상에는 난 120억을 쓴 거니까 이 돈을 살려고. 근데 실제로는 100억만 쓴 거고 20억은 그냥 없는 돈이지. 있지만 없는 돈이야. 그런 게 일종의 돈 세탁이거든. 약간 카드깡인 거지. 예를 들어서 카드깡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땡땡선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 만수르 세트가 있었대. 그 세트 하나 1억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맞는 사람이야. 근데 돈 세탁을 하려고 하면 나 오늘 세트 여기서 2개 시켰어. 2억. 카드로 긁고 사실은 그 주인한테 뭐 수수료 쪽으로 빼고 주인 너는 그냥 한 2천만 원만 받아. 그리고 내가 나머지 8천은 현금으로 받는 그런, 그러니까 상상이야. 내피셜이야, 내피셜. 이거 돈 세탁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카드깡에 올리잖아,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뭐 부동산 이런 것도 현찰로 이렇게 충분히 돈 세탁용으로 제일 많이 쓰여서 이 호텔을 사는 이유가 물론 개발용으로도 있겠지만 이런 비즈니스 거래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난 보고 있거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뉴스에는 그걸 쓰질 않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내가 가져와봤어. 그런 거 써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절대 쓰진 않겠지만. 암튼 지금 내가 가져온 게 그랜드 호텔이 있지. 아까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2,400억에 매각이 됐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러시아 마피아 연루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약간 뉴스타파에서 판 거거든. 근데 여기서 판 거 보니까 러시아 밀수 단체의 돈이고, 마약 뭐 이런 마피아 단체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했어.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 무역 회사 중에 돼지고기 업체가 여기에 자금을 세탁을 해줬어.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 돈이
우리나라 무역회사 돼지고기 회사를 통해서 난 돼지고기를 사겠다. 이렇게 명목을 붙여가지고 돈을 이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해운대 그랜드 호텔 그 매수 자금으로 다시 바로 7분 만에 이체가 됐다. 이거를 밝힌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이 된 거지. 이제 실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무역업체에서 돼지고기 그 업체에서 했다. 그래서 이거 러시아 마피아를 숨기려고 이렇게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세스가 그 이루어졌다고 지금 그 뉴스를 보도낸 거거든. 그리고 여기 쪽에서는 또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됐나 봐.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지도 그 시험 보는 거 있잖아. 뭐 한국말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도 유출을 했다. 뭐 충분히 돈 주고 가능할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뭐 얘네들은 물불 안 가리는 애들이잖아. 러시아 마피아. 그리고 호텔이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서 폐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매각을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설계판을 짠 거야. 타짜의 설계판 알지? 그러니까 타짜에서 이렇게 사기 도박을 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뭐 세트를 꾸미고 설계를 하잖아. 얘네들도 그냥 그거랑 똑같이 설계판을 짠 거지. 호텔을 내가 이 호텔을 좀 싼 가격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난 자금 출처는 숨기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폐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의로 적자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위장으로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다 짠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연관된 사람 중에 뭐 누구누구 부부가 있는데, 여기서 돈 세탁 해준 사람 그 여잔가 그분이 한 사람이 자살했어. 그러니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 뭐 여기 자살로 나왔어. 어쨌거나 판정이 됐어. 뭐 실제로는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 난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자살을 했어.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이걸 좀 펴볼게.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세르게이 러시아 이름이지. 그리고 이 사람 부부 이것도 아마 진짜 약간 위장 결혼이 아닐까 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그 자금을, 그 매각 자금 중에 뭐 계약금을 그 무역회사 돼지고기 회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걸 잡힌 거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국세청에서 받았고, 그리고 세무조사 피하기 위해서 세무 공무원한테 1억 5천만 원의 그 뇌물을 줬고, 그게 이제 드러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폐업을 위해서 고의로 적자를 냈고, 회사 자체를 그리고 남편과 딸에게 이유 없이 월급을 지급한 거지 이제. 그 운영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온갖 이게 다 걸린 거지 이제. 잡힌 거지. 딱 증거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된 상태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쓴 게 약간 이 그랜드 호텔 그래서 매각이 됐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름을 정확히 까먹었는데 뒤에가 무슨 텔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지, 일종의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사잖아? 주식을 살 때 어떤 되게 작은 회사들이 있잖아? 그런 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일단 어떤 그 사람이 작정을 하고서는 여기 회사를 사가지고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가지고 일부러 재무제표로 완전 적자를 내는 거지, 고의적으로. 그리고 위장 폐업을 한 뒤에 다시 본인이 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차명계좌로 아니면 뭐 바지를 안 쳐가지고 다시 그거를 뭐 싼 값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주식할 때도 이런 작업칠 때랑 아주 비슷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거는, 주식에서 우리가 작은 회사들도 있잖아? 이렇게 코스닥에. 그러면 뭐 미국에도 있어, 작은 그 규모의 회사들이. 이런 재무지표를 딱 열어봤을 때 적자 이렇게 내는 게 과연 이제 그 쩐주만대로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주식을 매집을 하려고 일부러 적자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런 시나리오라면 쩐주 입장에서 나 주식을 조금 짠 가격에 매집을 하려고 적자를 일부러 좀 여기서부터 몇 년까지는 적자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가지고 재무제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흑자는 언제부터 언제 내겠다. 언제냐면 내가 주식을 다 매집이 끝났을 때까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서 매집이 끝날 때까지는 이 회사는 내가 돈을 써가지고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겠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야. 그치?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 해운대 호텔을 전에 뭐 삼성인가? 거기서도 한번 매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나? 아무튼 이게 여러 사람들이 되게 눈독을 들였던 자리인 것 같아. 왜냐면 워낙 이 자리가, 입지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했는데, 러시아 마피아가 결국 매수를 해서 이거가 주인이 된 거를 보면은, 물론 여기서는 뭐 아주 정확하게 뭐 러시아 밀수단체 연루라고 여기까지는 밝혀졌어. 어쨌거나 이 자금의 출처가,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이거를 이 판권, 이 이권을 살 수 있었던 배경, 뒷배경에는 과연 여러 사람들이 사고 싶었을 거 아니야? 뭐 돈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야? 그치? 이게 얼마라 그랬지? 2,500원? 2,500원 가진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러시아 쪽 마피아, 뭐 밀수, 불법, 이런 출처에서 살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이런 경쟁자들을 다 제끼려면 뭔가 제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되게 노른자 그 자리거든?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약간 건물, 건축하는 사업들 할 때 왜 낙찰 받잖아.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모든 이렇게 다 어둠의 그 용병들이 다 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 낙찰 받을 때 협박을 해가지고 못 받게, 이 차를 아예 너출을 못하게 그렇게 뒤에서 막는다고 들었어. 앞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뒤에서, 야 너네 이거 우리 거니까 요번에 2차 받을 생각하지 마. 아니면 야 너네 이거 2차를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공공연한, 그러니까 뉴스에 대대적으로 일면에 실리진 않지만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물론 내 방송을 보거나 뭐 이 글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물의 그런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사업이 돌아가기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이런 입김이 이 사람들 힘 이런 게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 매수 과정에서 이 해운대 호텔 자체, 이 좋은 자리, 그리고 고의로 적자를 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누가 봐주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거든. 누군가 중간에서 눈은 뭐 이렇게 뇌물 먹어서 뭐 세무 공무원한테 눈 감아주고, 뭐 이 사람만 눈 감아준 건 아니겠지. 걸린 게 이 사람 한 사람인 거지, 이 사람만 뒤를 봐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가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뒤를 봐준, 그런 눈을 감아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독 이 사람들 차지가 된 그 뒷배경에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물리칠 때 그 과정도 굉장히 그렇게 합법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뭐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한다든지 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암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앙드레 코스탈린이 있지? 그 투자자, 그 사람이 항상 그 책에다가 썼어. 재무제표는 구라라고. 자기는 재무제표는 구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용을 하거나 믿질 않는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주 맘대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고 폐업을 하고 뭐 이런 온갖 짓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이런 식으로 봐야지. 여기 혹시 이거 대주주가 작업치기 위해서 적자 낸 걸 아닌가. 이렇게 재무제표 볼 때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 생각을 하면서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곧대로 믿지 말라는 거지, 이제. 왜냐면 항상 판을 짜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뉴스를 조금 가져와 봤고, 내가 그 책, 돈의 심리학? 이라고 있는데, 지금 작가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돈의 심리학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오디오 책을 들으면서 걷다가, 거기 록펠러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 록펠러 알지? 록펠러 가면? 철강왕?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 늘 항상 말이 없었대. 늘 듣기만 하고 말이 정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만 보면 말 좀 해보세요. 되게 왜 조용하기만 하고 말이 없을까? 그러면 항상 시를 읊었대. 시를 읽어줬대.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왜 말을 안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부엉이 얘기를 시작했어. 부엉이는 높은 나무에 홀로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듣기만 할 뿐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본인의 하는 일은 이렇게 부엉이처럼 조용히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리고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하는 일은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록펠러 가문을 이끌어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논리는 앙드레옹 있지? 앙드레 코스탈리니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책에도 나오는데, 돈의 심리학인가가?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약간 흔들흔들 앉아가지고, 그냥 담배를 피고 하루 종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투자에 대해서 말한 게, 자기는 그냥 이거를 지식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나처럼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 주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되게 채권도 많이 샀고, 채권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물 파악에도 많이 그 열을 올렸고, 한 번은 이제 이 사람이 레버리지 3배를 땡겨가지고 완전히 그 돈을 완전히 땡겨가지고 신용을 써가지고 러시아 채권을 샀는데 어디 가야 됐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은행장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지금 채권을 너무너무 많이 사고 지금 신용까지 몰빵 쳤는데 이 러시아 지도자가 지금 있는 사람이 되게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건강이 악화되면 나는 이거를 팔아야 되고 무슨 악재가 터지면 팔지 않으면 나는 진짜 완전 깡통된다. 그러니까 네가 혹시 악재가 있으면 대신 팔아달라고 그 거래소에 부탁을 했더니 거기서 거절을 했대. 그래서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한 행동은 그래 좋아.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러시아 지도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뉴스가 보고가 되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다행히도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건강 악화가 되거나 무슨 뭐 전쟁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그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몰빵 신용 3배 쳐가지고 몰빵 친 그 채권은 굉장히 큰 이익을 봤는데 그 뒤로는 자기는 안 한다 그랬어. 신용을 그렇게 치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암튼 이 사람들이 하는 투자의 방식이 똑같아. 이 사람들은 그냥 부엉이처럼 조용히 앉아서 지식 스포츠라고 내가 해석한 앙드레가 한 행동은 그냥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을 되게 예를 들어서 뭐 푸틴이 있다면 이 사람 푸틴은 자라온 환경은 이렇고 여태까지의 패턴은 이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의 약점은 뭐고 이 사람이 지금 보는 책은 뭐고 어떤 식으로 세계 패권 그 지도를 짜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행동을 미리 읽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게 책을 읽으면 제시 리버모어도 그렇고 앙드레 코스탈리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고레카 긴조도 그렇고 그 말하는 게 딱 겹치는 게 뭐냐면 그거야. 최소 2년간의 향후 미래의 2년간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소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측이 앙드레도 말하지만 그게 되게 정확하고 뭐 정확하면 좋지만 이 앙드레 자체도 얘기했지만 되게 안개 속에서 겨우 형체 정도 알아볼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예측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되게 모토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좀 같은 걸 하고 있는 중이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지. 이제 앞으로 2년간의 향후 경제 상황은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거고 뭐 고유가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이거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는 뉴스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트위터에 방금 올린 건데 그냥 진짜 암호 해독가가 돼야 돼. 뉴스나 정보를 보고서는 그게 전부 다 암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진짜 숨겨진 의도가 뭘까 아니면 이걸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뭘까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래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건 시세 이 주가가 도대체 뭐 정확히 얼마 목표 주가 이런 거 있지. 나는 정말 그건 좀 우습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가지고 가격을 그건 그냥 진짜 쩐주가 그냥 디자인하는 맘대로 그 사람이 뭐 3000% 올리고 싶으면 계획했으면 그만큼 올린 거고 그건 정말 그 디자인한 사람 마음이지 설계판 짠 사람 마음이지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하지? 나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흘러갈 거라 큰 빅피처를 봐야 된다는 거는 거긴 동의해. 이거 없이 어떤 개별 종목을 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마치 나치판 없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튼 내 생각을 얘기해봤고
그래서 부엉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내가 연관에 짓는 게, 좀, 이거랑 많이 있었어. 그,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약간 그, 뭐, 약간, 뭐, 미국 엘리트들의 뭐, 인신공약 의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되게 말이 많았고, 보헤미안 클럽은 무엇인가 되게 이슈가 됐거든? 근데 나는 이 부엉이를 보면서 왜 부엉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록펠러가 여기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록펠러의 그 모든 부엉이는 높은 데 앉아서 말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되게, 나 이거 나 몰랐거든. 부엉이를 구글에 치니까 이게 뜨는 거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잖아. 부엉이 모임. 나한테 부엉이가 되게 이런 엘리트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동물인 건 확실하고 그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라는. 그래서 뭐, 보헤미안 부엉이 클럽, 그리고 의심되는 충성 맹세 의식. 멤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다 이게 약점이 되므로 함부로 행동이나 발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장치? 이런 맹세 의식 장치 자체가 약간 서로 이제 약점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말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록펠러와 그리고 연관이 있지 않나 내가 추측을 해본 거고, 암튼, 그래서 오는 거고. 아, 그 테슬라 얘기 다시 나는데 GM과 포드 전기차 그리고 할배가 지금 얘네들을 밀빵을 해주고 있고, 노조 때문에 노조가 있는 이 기업들의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테슬라는 무노조고 무마피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할배 꼭두각시 이 발언은 아마 그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발언은, 그 진짜 일런이 뒤에 있는 진짜 회사 주인이 아마 바이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스피커인 거지. 일런이는 일종의 누구를 대변하는 스피커고, 바이든은 일종의 쩐주를 대변하는 스피커야. 서로 이제 쩐주가 있는데, 쩐주들의 스피커인 거지, 둘이. 이렇다고 봤을 때는 일런이가 한 말은 아마 그 쩐주가 한 말, 시켰거나, 그 쩐주의 마음이거나, 야,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일런이 시켜가지고, 회사 주인 쩐주가 바이든 뒤에 스폰서 쩐주한테 날린 경고 메시지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내가, 추리가 됐어. 생각을 해봤어. 약간. 할배가 내려오면, 왜냐하면 할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끌어내리자 해서 만약에 내려오면, 그럼 밀빵한 그 마피아에서 밀빵돼가지고 밀빵 해줘가지고 지금 할배가 된 거라고 추측을 해볼 때, 마피아 돈, 노조 돈, 노조라고 할게. 그 노조 측에서는 이 바이든 할배가 선수잖아. 자기네들 소속사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다음에 확실한 보장이 없어. 자신의 소속사 선수가 다음에 대통령이 앉아야 자기네들 맘대로 그거를 이권을 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잖아. 법을 바꾼다든지 뭐 후려친다든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치? 그래서 사업에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차원에서 내가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치명적인 발언이었어. 그거는 끌어내린다. 너 진짜 그렇게 해봐. 너 노조 그런 식으로 해봐. 너 나 협박해봐. 내가 너 끌어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 쩐주 쪽에서 한 그 경고의 메시지. 이거는 마치 예전에 조수빈이 꼴이었잖아. 그 사건에. 꼬리가 갑자기 손석희님 죄송합니다라고 한 그런 메시지랑 똑같은 거지. 그것도 일종의 그 손석희를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윗선 진짜 몸통에게 살려고 경고 메시지 날린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매출, 즉 사업 확장력과 그 사업의 유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다잖아. 기업은 어떤 투자는 미래에 이 회사가 매출이 나올 것인가, 미래에도, 지금 말고 그걸 보고 투자하는데, 그거를 알려면 좀 뭐라 그러지?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부자 아빠가 책에 쓴 건데도, 책에 쓴 게 있는데 거기 힌트가, 이 아빠님은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물론 다 본인의 비밀을 뭐 그 책에다가 쓰진 않았겠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회장님의 힘을 보고 투자한다 그랬어. 나는 이 부자 아빠님은 회장님의 힘을 보고 어떤 기업에, 그 같은 계열사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앙드레도 또 지도자의 힘을, 우위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추리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채권을 사들이고, 또 뒤에서 밀방을 해주는 세력이 누가 더 세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그 회사의 각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이 어림짐작이나마 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마치 내가 예를 들면 고수도판을 딱 누가 치는 걸 봤을 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더 잘 읽어서 누가 이길지에 즉 승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원리랑 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도박이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GM과 포드 전기차를 밀방해주고 있는 세력과 테슬라에 밀방하는 쩐주 둘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크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이 가능한지, 확장이. 사업이 지금 확장된 그 영역 있잖아? 그게 근데 항상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화웨이처럼 그냥 1년 만에 30% 그냥 매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해 할지, 누가 될지를 읽을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바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국제정세 읽는 법이랑 똑같아. 그 이 친구님이 말한 것처럼 국제정세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딱 그거야. 누가 힘이 센지 그냥 우열을 가리는 게 국제정세라고 하셨거든? 근데 난 그 말에 진짜 동의해. 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어. 그냥 누가 제일 1등인지 힘이 센지 그거를 읽을 줄 아는 게 국제정세를 읽는 거다. 이건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누가 더 세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그럴 눈을 가져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조금 투자를 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중요한 건 이런 거는 뭐 뉴스에 딱 설명을 해가지고 일면기사를 터뜨리지도 않고, 뉴스에 그렇게 보도도 안 되게 오히려 이런 게 되려면 막겠지. 왜냐면은 내가 말했잖아. 뉴스는 개미들 돈 털려고 내보내는 뉴스지, 개미들한테 돈 퍼주려고 하는 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본인들 마음을, 큰손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이 하는 게임의 룰의 법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막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다시 법칙을 세워야 되고, 자기네는 돈을 따야 되는데 딸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을 없겠지,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도 없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설명도 딱히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증거도 사실은 없어. 내가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야말로 내가 그냥 추리라고 하는 거지, 딱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찍어. 왜냐면 증거가 나와있지 않아. 되게 너무 교묘하고 뒤로 벌어지는 일이고, 돈 세탁 이런 것도 어떻게 증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증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보이지 않는 밀방의 힘, 또 돈의 출처,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그 출처의 힘과 그리고 우위에 따라서 기업의 생사가, 매출이, 순위가 결정이 되고, 나는 생각보다 좀 이게 좀 간단한 원리라면 원리랄 수도 있어. 그냥 힘의 우위에 따라서 그냥 기업의 생사가, 즉 그리고 매출이 좌우가 된다. 그리고 피터 틸이 말한 독점하라, 경쟁하지 마라. 이것도 약간 마피아 경영이랑 똑같아. 일맥상통이야. 그냥 마피아는 그냥 경영할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독점한다. 이게 걔네들 모토거든? 그래서 이게 단 것 같아. 그래서 경쟁하지 않게끔 경쟁자는 그냥 모독에 다 쳐낸다. 이게 마피아가 하는 건데, 사실 기업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할배가 정권이 되면서 아마존, 페북, 마소 이런 인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프라이버시다 뭐다 뭐 정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가지고 법정에 많이 불려가고 뭐 노조도 만들고 그랬거든. 노조 아마존도 생겼지 얼마 전에. 스타벅스도 생기고. 이걸로 인권 문제로, 프라이버시 문제로 후려쳐가지고 지금 다 노조 심어놨잖아. 그래서 이권을 지금 가져가는 분위기지. 기업에 있는 이권에 빨대 꽂은 거지 지금. 인권 문제로 후려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로비를 해가지고 판을 짜가지고,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판을 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다 설명했는데, 군기 잡아서 노조를 강화시키려고 한 정책이고, 그 노조란 회사는 경영은 마피아가 뒤에 마피아 자금이 있고, 이걸로 이들 회사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받은 돈과 이권이 엄청 막대할 테고, 이걸 보면 나는 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 을련이가 왜 상하이로 굳이 갔을까를,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혹시 누군가를 피해서 간 게 아닐까라는 추리가 나오고, 그리고 진핑이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봤을 때 되게 최첨단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잖아. 그 큰 도움이 되니까 그냥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띄워주는 거고 남겨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비밀 기술을 가져오려고, 그게 노림수일 테고, 데이터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마피아 할배가 함부로 못하는 게, 내가 말했잖아. 지금 아마존도 지금 노조가 꽂혔어.
지금 페북도 지금 난리 났지. 걔네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지분 240조 날아간 거 있잖아? 누군가 그만큼 지분을 가져갔을 때 아마 그 노조 측에서 노조 경영하는 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노조를 심지 않을까? 지금 아마존 노조 생겼지? 스타벅스 생겼지? 지금 페북만 아직 안 생겼거든? 그래서 페북에도 조만간 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한 작업이 아닐까. 240조 그 증발은 그냥 지분 매도. 대주주가 어떤 쩐주가 그냥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그리고, 진핑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가 또 멘탈이 나갔어. 하다가 얘기가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이든도 일러니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그렇게 만약에 노조를 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면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 테슬라 일러니가 CEO가 진핑이한테 입만 뻥끗하면 기술 넘어가잖아? 그래서 약간 좀 기술이 넘어가면은 그걸로 협박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지. 이제 야 너네 그렇게 너무 마피아 너네 애들 우리 회사에다 그렇게 빨대 꽂으려고 협박해? 야 나 그럼 입법 끝에서 그냥 중국한테 기술 넘긴다? 너 이래도 너 나 협박할래? 이렇게 협박 카드를 쓸 수가 있고,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장점이.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스타링크가 목표가 2만 개인데 아직 2천 개밖에 못 썼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2만 개 이상은 터트릴 테고, 터트려? 2만 개 이상은 한 6만 개 정도는 스타링크가 앞으로 뭐 2030년이나 뭐 더 많이 쏠 거 아니야? 그래야 감싸지? 그거 하려면 가오마담 일러니가 없으면 안 되는데, 누가 대신 딱히 지금 이미 스토리 다 만들어 놨잖아. 가오마담 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팬들 많고 막 이거 까는데 거부감이 없이 만들어 놨잖아?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없이 만들어 놨으면 이런 미사일 유격을 할 수 있는 위성들을 전 세계에 감아 휘감는데 누가 좋아를 하고 막 반대할 수 있겠지. 야, 그렇게 미국만 그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스타링크를 전 세계에 네 맘대로 그렇게 깔아도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일러니를 가오마담 시켜가지고 포장지를 싹 씌운 다음에 야 이거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거고 우리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지금 작업 친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일러니가 여기서 만약에 니네가 마피아 애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빠지거나 뭐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니네들이 원하는 그 세계 패권, 이거 없으면 세계 패권 그 중국한테 내줘야 돼. 이거 못 감으면 진짜 끝장이야. 지금. 안 그래? 맞잖아?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일러니가 필요할 테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분간은 아무래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 노조가 쉽사리 그렇게 테슬라에 꽂히는 거는 조금 일러니가 하는 일을 봤을 때, 나사랑, 그러니까 국방부지, 미국의 최고의 국방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를 맡은 일러니가 지금 그렇게 개거 품무는 그 마피아 노조를 빨대를 테슬라에 꽂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나는 앞으로도 생각을 해. 물론 지금 다 꽂히고 있고 페북도 꽂힐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지금 후려쳐가지고 애들 다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속에서 내 생각에는 일러니한테도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야 나 그냥 이 기술을 중국한테 넘길래 너네 이 꼴 볼래? 아니면 협박 그만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일러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 테슬라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약간 그 뭐지 록펠러 부엉이 얘기가 나오길래 약간 마피아 대결 중에 일러니가 생각이 났고, 비트코인 아젠다를 하는 일러니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 밀고 있잖아. 일러니가 과연 그 거래소와 결탁이 돼서 지금 아젠다를 미는 건지 아니면 채굴권인지, 일러니 뒤에서 이거 판짠 사람들 전체 그림이 지금 도대체 뭘 짜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를 계속 추리를 해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파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오바마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되게 공통점 같은 걸 조금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모르면 앞으로 약간 향후 8년간 투자하는데 조금 뭐라 그러지? 나침반 없이 투자한다? 내 생각에는 재집권 할 것 같거든? 지금 이렇게 이런 팬데믹 속에서 지금 이런 번제 돈, 이런 검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단 말이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냥 그 판을, 이런 정세,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많은 검은 돈이 생긴다면, 그런 마약을 팔거나 이런 게 지금 다 팔린다면 아마 재정권에도 충분히 재정권을 할 테고, 그렇다면 테슬라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약간 오바마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약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이 사람은 어떤 기업을 밀고, 뭐 어떤 사업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만 할 거야, 아마. 그냥, 진짜. 그냥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좀 나는, 살아남고 싶다. 나는 뭐 100살까지 이렇게 버핏이나 뭐 앙드레처럼 뭐 100살까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살아남고 싶다. 그러니까 지지 않고 이 게임에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좀 더 깊게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비트코인 아젠다를 미는 그 일론에는 나는 물론 채굴권 때문에 지금 그 협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채굴권이랑 관련 전기사업, 일론은 사실 전기사업에 지금 전기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 전기권. 그리고 에너지 패권은 일론의 쩐주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림이.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번 시간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지금 검은돈 마피아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그랬잖아. 왜? 이걸로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판돈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 지금 뭐 마약관 해체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수익이 커질 테고, 그렇다면 이거는 돈 세탁하는 그 거래 액수가 더 커질 테고,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도 더 커져야 이게 티가 나지 않고 돈 세탁을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돈 세탁을 하는데 작은 나라인 뭐 필리핀이나 이렇게 되게 경제 규모가 낮은 태국 이런 데서 돈 세탁을 막 한 100조 정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티가 나니까 100조를 한다면 GDP가 막 오르잖아. 막 GDP 10%, 뭐 20% 오르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어야 돈 세탁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있는 그 뭐라지 세상의 흐름은 지금 검은 돈, 특히 그 마약 팔아가지고 약장사를 해가지고 마약 매춘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돈 세탁 그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 이 정권 하에서는. 그래서 그 돈이 는다면 다행히 돈 세탁이 필요할 거고, 이 돈 세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 액수가 커야 되는 데에서 해야지만 티가 안 날 테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굉장히 작아진다거나 시장이 줄어든다거나 이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 세탁을 하기가 힘들 테고, 돈 세탁을 하기 힘들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힘들 테고. 그래서 나 생각에는 뭐 그렇게 비트코인 시세로만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비트코인 시장이 커져야 돈 세탁이 쉬워질 것 같거든? 들키지 않고, 이렇게 티가 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쁘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아.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러지? 윤리, 도덕, 이념, 이런 거를 다 제끼고 봤을 때, 그런 걸 다 없애고 봤을 때, 그냥 이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돈 세탁 메커니즘이랑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비트코인 자체에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나는 약간 그 생각을 하는 게, 나 진짜 우리 집 벽면에다가 수사맵 있잖아. 진짜 탐정처럼 수사맵을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선 같은 거 연결하잖아. 보통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될까 봐. 아무튼 이거를 좀 큰 그림에서 보려면, 금융사업하는 큰손, 즉 거래소, 인프라, 유통망과 공급망을 손에 쥔 세력은 시세에는 눈꽃만큼 관심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고객을 끌어서 시장 규모를 크게 만들고 더 많은 거래를 해서 거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돈을 꺼져서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고, 이 수익 창출 하나에만, 어디까지?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지. 수익 창출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유통망을 깐 금융 세력이라면, 금융 사업을, 이 사람은 시세가 뭐 비트코인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상관없이 더 많은 고객들이 와줬으면 좋겠고, 내 거래소에 더 많은 거래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주. 그리고 더 많은 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럼 환전 수수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꺼갔으면 좋겠고, 사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IPO 상장 대가 수수료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대출이자, 거래 수수료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세 같은 거는 그 판에 맞춰서 짜겠지. 아무래도 오락가락 이렇게 약간 카지노 같이 잭팟 터졌다가 뭐 안 터졌다가 이러잖아. 이게 뜨문뜨문.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화폐를 쓴다?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내 생각에 1도 없었던 것 같아. 이거를 한 사람들은 이거를 화폐로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증거가 뭐냐면, 왜 아마존은
그냥 이 비트코인 받으면 되잖아? 약간 테슬라 처음에 비트코인 받는다고 했다가 취소했잖아? 아마존 되게 크잖아.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그냥 비트코인 받는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받잖아. 페이스북은 비트코인 왜 안 받아? 받지? 마이크로소프트. 얘 왜 비트코인 안 받아? 페이팔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애플페이, 비트코인 안 받지? 테슬라. 지금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전부 지금 화폐로 안 받아주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 아니 왜 누가 이 중에 되게 많잖아. 한 명이라도 나서서 누군가가 그냥 받으면 되잖아. 아 나 비트코인 받을게. 그냥 받으면 되지. 왜 못해? 왜 못할까? 이거 생각해봤어. 왜 못하지? 이거? 단 한 명도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나서는 기업이 하나 없어? 명색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 돈도 힘도 많잖아. 돈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 일런이 재사가 뭐 3천 몇백 조 뭐 이러잖아. 그럼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나서질 못해? 이건 마치 백신 반대 지도자들이 단 한 명도 220개 국가 중에서 단 한 명도 나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되게 이상하잖아. 난 이거 되게 이상한데? 이 현상이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한가? 한 명이라도 나 이거 안 할래. 야 우리 그냥 다 경제 개방 다 하고 다 봉쇄 다 풀고 우리는 살래. 이럴 나라가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 이상하잖아. 나는 이게 이상해. 한 명도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나서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한 명도 그 전 세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독재자들 중에서 한 명도 나서지 않는 것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를 내 생각에 그냥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겠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다고 눈에 정말 보이진 않지만, 그냥 내가 상상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큰 손의 마음을, 의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큰 방향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이거는 정말 안개 속에서 뿌옇게나마 형체나 볼 정도로 알아야 조금 투자를 하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조금 좀 수익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익률 게임이라고 할게. 이 게임에서 95%는 다 그냥 살아남지 못해. 어차피 다 죽고 그 나머지 5%만 프로들만 사는 이 세계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이거를 해가지고 살아남는다. 이건 5%도 아마 안 될걸?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관건이야. 이거를 얼만큼 보이는 만큼 그냥 그 계좌가, 내 생각에 사유의 높이만큼 계좌의 높이도 정해지고, 그 사유라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시장에 돌아가는 시스템 있지,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게 다 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나도 정말 세 발의 피? 정말 아직까지 까막눈이지만 되게 노력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나는 탐정의 마음으로, 내가 수사를 하는 이렇게 탐정의 마음으로 항상 암호를 해독하고 추리를 하고, 이게 왜 이럴까? 이건 너무 이상한데? 왜 이런 현상이 있지?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간과한 것들을 보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름도 탐정 코난이라 그랬고, 되게 앞으로 굉장히 아주 독보적인 그런 추리 능력과, 그리고 암호 해독 능력을 범접할 수 없는, 그 서장훈 선수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의 추리 능력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 그냥 2년 동안의 정세를 누구보다 바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말했는데, 그 칼럼니스트 이런 국제정세가들은 그냥 예측을 해놓고 틀려도 괜찮은데,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투자자들은 국제정세를 읽고 만약에 틀리잖아? 그럼 너는 그냥 계좌가 박살나. 그게 차이야. 넌 그냥 여기 이 게임에서 아웃이야. 그만큼 그냥 정말 프로가 돼야 되는, 그만큼 잘 맞춰야 돼. 잘 봐야 돼. 앞으로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계속 퀸스 램빗인가? 그 영화 있잖아? 그 영화처럼 체스 마스터 있지? 걔도 계속 그 밤에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상상하잖아. 체스판 상상하잖아. 이 다음에 수가 모일 테고, 앞으로 상대의 어포넌트가 이렇게 수로 움직일 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우의 수에 이거 하겠다. 이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도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 다음 수가 뭘까?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 이거 너무 좋아. 내 팬이야. 나는 정말 팬이야. 이 탐정 코난처럼 정말 너무 독보적인 추리력,
정말 뭐든지 다 알아맞히고 뭐든지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일본 팬들도 있는데 팔로워 중에서 좀 일본말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지금 사회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범죄법 바뀌었잖아. 그리고 경찰 권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고 그 총기법도 많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축소돼서 돌아가는지 이해가 지금 되는 게 그림이 경찰 예산도 많이 줄였어. 나라에서 국가에서 줄였고 특히 개인 마약 매춘 전문바 표적으로 해체를 시켰어. 내가 뉴스를 받아봤거든. 그래서 시애틀시 재정난으로 뭐 펭귄 재정난인데 특별 반속반 해제. 무슨 해제냐면 시애틀 경찰청에 600만 달러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갱이랑 그 마피아 갱이랑 매춘 마약 등 전문 특별 단속반을 전부 해체. 뉴스 나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활개를 마음껏 활개를 피고 마약을 팔아도 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벌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시애틀 경찰 뭐 충돌 막기 위해서 규모 축소. 그래서 뭐 명분은 되게 많이 갖다 댔어. 뭐 플로이드 이후로 뭐 흑인 사람들을 너무 부당하게 억압했다. 뭐 그거는 그냥 인정해. 근데 이래가지고 예산을 축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젠다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법이 바뀐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약간 그런 노조, 마피아, 약간 그런 쩐주, 스폰서, 지금 정권, 이렇게 되게 딱 그림이 맞아서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서 증오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아시아계 공격 73% 급증.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 실제로 내가 사는 곳도 지금 무서워서 밤에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여기 총기 구매가 사상 최대치다. 지금 대신 총기, 그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 이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은 총 파는 총기 회사, 그리고 마약상, 그리고 매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마음껏 이제 활개를 칠 수가 잡는 사람도 없겠다. 완전 활개 피고 그냥 지대로 한번 이제 사업 한번 벌려보는 거지. 이제 돈을 그냥 지대로 아주 쓸어 모으는 거지 뭐. 돈을 그냥 진공청소기를 이제 흡수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살판난 거지. 그래서 돈을 벌고 이권을 확장하는지도 보여서. 근데 내가 이러면서 누가 뭘 전부 태운다고? 이거는 마치 좀 이런 걸 안 기분은 약간 선악과 열매를 원샷 드링킹한 기분이야.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더럽긴 한데, 아무튼 이게 글로벌 아젠다랑 맞아 떨어져. 예를 들어서 우미나 정책. 우미나 정책 하면 약간 술 많이 보급하고 마약 보급하고 게임, 스포츠, 3S 알지? 그래서 강화 정책을 되게 실행 중이거든 현재. 그렇잖아? 지금 마약도 다 합법화 돼가지고 세금 걷고 지금 그래서 마약으로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지금 합법화를 시켰지. 불법화 시키지 않고 합법화 시켰다는 거는 세금을 걷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걸로 막대한 수입을 정부에서 가져갈 거고, 그 대신 오피엄, 아편계는 그 합법적으로 그 의료계에서 하던 거를 후려쳐가지고 도로 불법 지하세계 형님들한테 도로 갖다 바친 거고,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 자금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손을 잡은 거고, 우미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글로벌 아젠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 뭐 글쎄 말로는 하는데 그냥 난 웃을게. 하하. 지금 바뀐 정책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추리를 해봤어.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오늘 코난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해. 안녕.